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다루었던 게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그러니까 뭐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것들이고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안 입법 예고된 거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플랫폼에 의한 혁신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 혁신은 기존 질서에 대한 새로운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약간 해보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가 뭘 할 건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질 겸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역이죠. 역사에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장사를 하거나 매대가 있고 이런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뭔가 거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오프라인에서 플랫폼 사업을 가장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온라인을 같이 투사해 보면 뭘 해야 될지 좀 보이는데 저는 그걸 롯데백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롯데백화점이 들어서기 전에는 백화점, 미국 백화점도 그렇고 다 자기가 물건 사고 자기가 파는 거였죠. 롯데백화점 어떻게 했습니까? 명동에 건물 짓고 입점업체 두고 제품 검수하고 마케팅 해주고 대신에 수수료 30% 먹는. 딱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자기가 마케팅을 해주는 마케팅비. 그러면 중소기업일 때 어떤 기업이 스스로 하지 않은 것보다 거기 들어서 대신 해주고 백화점의 브랜드력 걔들이 제품 조달을 어떻게 품질 보증을 해줄 거니까. 그래서 롯데백화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그러면 최근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 롯데백화점하고 딱 차이는 하나예요. 저쪽에는 각각 업체가 있었던 거고 여기는 다 종업원이죠. 플랫폼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은 다른 말로 보면 시장이에요. 사람을 모아놓고 거기서 장사를 하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자주 쓰는데 이정재가 동대문 시장에서 수수료 받고 했는데 상인들이 왜 수수료를 냈을까요? 주먹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물건 속이고 원산지 속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해주면서 시장을 규율을 잡아준 거거든요.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과연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 집단의 자율 규제가 있는 것이고 어떤 요즘에 와서는 대표적으로 국가가 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월가가 왜 생겼냐? 어떤 형식으로 생겼냐? 그것도 똑같이 13개 모여서 하다가 이게 자본시장에서는 IPO가 뭘까요?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를 기준을 해서 하고 그 기준이면 너는 썩은 물건이니까 나가. 이거거든요. 바로 시장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법을 보시면 자 원래 플랫폼 사업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그러니까 시장과 시장도 경쟁을 하죠. 동대문 시장하고 남대문 시장이 어디가 더 잘 되어 있는지 고객이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서 독점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온라인 회사들이 하는 게 내가 플랫폼이 되겠다면 내가 독점을 해서 뭘 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나오죠. 백화점 규제할 때 시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업체를 좋은 위치에 놓는 행위. 백화점의 제일 좋은 자리에 뭘 갖다 놓는 행위. 불공정 행위죠. 나하고 가깝다고 편의를 제공해주는 부당지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딱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법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사실 제가 입법 예고된 걸 쭉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또 이런 부분에서 해요.
근데 앞으로 법안 심사를 할 때 그 측면을 한번 계속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잘 못, 그러니까 플랫폼은 혁신적인 건데 내용은 그 플랫폼이 뭐 이런 건 잘못되니까 고치자 이런 혁신을 저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면서 안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네이버 실제 보시면 구글하고 앱스토어 그렇잖아요. 30% 한이 많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시장을 유지할 때 뭘 하는지. 근데 이게 얼마나 독점적인 행위들을 하느냐 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앱 시장에서 12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는 애플의 앱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 애플이 앱 등록할 때 심사를 하는데 걔들 휴가기 때문에. 앱이 12월 달에 출시가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은행의 앱에 뭘 탑재를 하려고 하면 12월 달에 못 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불공정 행위가 일까 아닐까? 사실은 국가 권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세운 기준, 질서, 걔들의 기준, 그게 국가 권력이 정책으로 법률로 규제하는 거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 이 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 거겠죠. 굉장히 예민한 사안으로 이게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특히 오늘 저 3분 더 쓰겠습니다. 오늘 여기 권익위원장님하고 정보 개보위가 같이 있어서 훨씬 좋은데 보시죠. 온라인에서는 특히 중요한 거는 3분 더 쓰겠습니다. 3분 더 여기 남아 있어? 네, 3분 추가하십시오. 네. 자,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예를 들면 배민을 심사하실 때 데이터를 그 고객 정보를 내가 가게에 자주 오면 단골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은 뭘 좋아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과연 주문받은 내 가게가 그 정보가 갈까요? 가지를 않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배민에서는 암호화 처리를 해서 보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실제 배민이 지난번 수수료도 있었지만 그 데이터 정보를 통해서 마케팅 수단으로 어디에서 뭐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수수료 얼마 주면 주겠다. 자, 그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일 것이며 가공은 누가 해야 될 것이며 이거를 잘 안 보면 근데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을 하니까 아까 시장이라고 했는데 시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우선이거든요. 돈을 씁니다. 쿠팡이 하는 행위도 돈을 써서 독점화를 추구한다는 건 다른 말로 약탈적 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쿠팡에서 하는 행위들을 봤을 때 그러면 그 약탈적 가격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취지에 있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규율을 할 것인가. 특히 독점의 자연 독점과 네트워크 독점성을 가질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진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이 아까 위원장님, 권익위원장님 이해상충의 문제죠. 내가 시장인데 내 업체냐 이런 다 시장 이해상충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같이 많이 협의를 해주셔야 돼.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정보 공유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품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된다. 저 화면에 있는 저게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근데 이게 사전적으로 법에 다 나열해서 규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원칙이고 공시하고 그걸 시정할 수 있는 법 체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법에 가장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아까 구글 뭐 해체부터 시작을 해서 과징금 몇 조를 때리는데 우리는 이를 못 때리지 않습니까?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과징금 한도 10억이에요. 자, 이걸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피해를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사전적으로 규제를 따라야 할 수는 없다. 원칙하고 바로 징벌적 대상 아주 강하게 해줘야지만 스스로 규제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 법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 도입해줘야지만 구글의 행태 이런 것들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원장님의 의견을 주십시오. 먼저 그 이용호 의원님의 플랫폼에 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랑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정부의 독점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혁신 산업이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거는 공정의 롤이라는 거는 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시장에 있어서 심판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원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장을 성장을 하게 하는 동시에 여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룰을 만들었고 이 룰을 통해서 이 플랫폼에 입점한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사업자와 플랫폼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에 저희 그쪽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추가로 드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어가서 모든 걸 해결할 생각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성규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 같은 걸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쪽은 약간 소프트하게 들어가는 쪽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의원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저희들 보시다시피 공정거래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도입이 됐느냐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시정 조치를 내려가지고 고치라고 한 부분을 고치지 않거나 여기에 있어서 플랫폼에 있는 그러니까 입점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를 하고 여기에서 법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갖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저희랑 이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게 큰 틀에서는 굉장히 비슷하다. 네, 저희가 하는 거는 조금 더 연성규범에 많이 포커스를 잡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성규범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되려면 예, 마무리해 주세요. 피해 구제 과정이 네.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하는데 법적으로 좀 작동이 돼야 되는 예, 이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